네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전기 일반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. 자, 31번 나갈 차례죠. 그래서 31번은 요 알칼리 축전지의 요 음극 재료를 물어본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축전지는 연축전지, 우리 납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연축전지하고 니켈 카드뮴 축전지를 많이 쓰죠. 그래서 요 연축전지에는 이 양극에는 이산화납이라는 PbO2를 갖다 사용을 하고요. 음극에는 납을 사용하죠. Pb. 그다음에 요 알칼리 축전지에서는 음극에서는 그 NiOOH라고 해서 수산화 니켈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, 그다음에 그 음극에는 요 카드뮴 CD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요 알칼리 축전지의 그 음극 재료는 바로 요 카드뮴, 요 2번이 답이 되고요. 납축전지에서는 납이 되겠죠. 다음에 32번 PNPN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요 사이리스트의 소자가 아닌 거를 갖다 찾으라는 거죠. 그래서 이쪽에는 에노드라고 해가지고요. 그러면 극성이 플러스가 되죠. 그래서 요 N에 있는 것은 뭐예요? 극성이. 네거티브니까 극성은 마이너스가 되고, 이쪽은 캐소드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P에는, 극성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. 이건 바로 게이트죠. 즉, 게이트에서 어떤 펄스 신호를 주면은 그 전류를 갖다가 흐를 수 있도록 문을 갖다 열어주는,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게이트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요 PNP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이리스터. 사이리스터는 우리가 정육이라고 해, 정육의 한 종류로 보면 돼요. 그래서 요 PNPN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SCR 있죠. 요것도 PNPN으로 그 4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요 트라이악, 요것도 마찬가지로 PNPN 접합이고요. 그 다음에 GTO도 마찬가지로 PNPN이죠. 요 SCR이나 트라이악이나 아니면 GTO는 다 이게 상품명이에요. 상품명. 그래서 요 다이오드 있죠. 요 다이오드는 PN 접합이죠.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그 4층 구조가 아닌 2층 구조가 되는 거죠. 다음 33번 가죠. 자, 33번은 미지의 임의의 그 시간적 변화를 목표 값의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. 여기 추종시키는 거니까 그냥 추종제어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요 제어 목적에 따른 요 분류. 여러 번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. 자, 요 정치 제어. 정치라는 것은 모여있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.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정치 제어라고 하는데, 어디에 쓰느냐? 항온. 온도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온이죠. 그 다음에 항습. 마찬가지로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습이에요. 즉, 버섯 키울 때 보면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버섯이 잘 자라죠. 즉, 습도계라든 습도 조절 같은 거 아니면 온도 조절 같은 거, 이런 게 바로 정치 제어. 그다음에 미사일을 갖다가 유도하는 거, 요것도 일종의 이 정치 제어를 이용한 그런 장치가 되겠죠. 그다음에 요 프로그램 제어라는 것은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, 그래서 무인 열차 운전이나 아니면 무인 승강기 운전. 그다음에 이 추종 제어는 말 그대로 임의의 시간적 변화하는 목표값에 요 제어량을 갖다가 추종시킨다는 거. 그래서 여기에는 서복이고, 대표적인 것이 추적 레이더. 그다음에 요 비율 제어는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, 요거는 보일러의 자동 연소 제어에 적용을 한다는 거.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.
다음에 34번 가죠. 자, 34번은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개의 세기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. 그래서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개라는 것은 이런 그 도체에다가 코일을 갖다가 감아 놓은 거죠. 그래서 이 코일이 감은 횟수를 우리가 권수라고 그래요. 권수.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는 거죠. 흐르는 전류를 I.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우리가 L로 본 거죠. 그래서 요 자개색이, 요 H는, 요 N이 권수예요. 즉, 몇 회 감았느냐, 코일을. 그 다음에 요 I는 흐르는 전류, 암페어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요 L은 길이, 미터가 되죠. 그래서 요 자개색의 단위는 우리가 권수, 회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턴이죠, 턴.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암페어, 턴, 퍼, 미터를 갖다가 자개세기의 단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. 전류값이 커지면 자개의 세기도 같이 커지니까 비례관계가 맞죠. 그 다음에 코일의 권수, 코일을 많이 감아 놓으면은 당연히 자개의 세기가 커지는 거죠. 비례가 되는 거죠. 자,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의 세기. 이 자개의 그 세기는 평등하죠. 어느 지점이나 어느 위치에서나. 그래서 그 일정한 평등 자개다 해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. 그럼 틀린 건 당연히 4번이 바로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죠. 자, 35번 가죠. 자, 35번은 저항 R1하고 R2가 있고 인덕턴스 L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. 저항하고 L이. 그래서 RL 회로에서 우리가 시정수, 이 타우는요, 요 자체 인덕턴스를 저항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그 시정수 세크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성 저항은 그대로 R1 플러스 R2가 되겠죠. 그래서 시정수 구하는 것은 R1 플러스 R2분의 L인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RL 직렬 회로에서의 그 시정수 타우는 자체 인덕턴스를 저항값으로 나눠준 거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자체 인덕턴스, 요거 공식도 꼭 암기하셔야 돼요. 자, 자체 인덕턴스 L, 헬리죠, 단위가. 요 놈은 코일의 권수에다가 자속, 화이, 웹을 갖다가 곱해준 거, 요 놈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? 전류값, 암페어로 나눠준 것이 바로 자체 인덕턴스. 그래서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자체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. 36번 가죠. 자, 36번은 SNB죠. 자, SNB. 자, S는 뭐예요? 약자예요? 시그널이죠. 그 다음에 2. 요 N은 노이즈. 잡음이죠. 우리 시끄러우면 노이즈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죠. 그럼 요 레티오. 비율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시그널의 크기, 즉 신호의 크기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? 노이즈, 잡음의 크기로 나눠준 비율이죠. 나눠준 비. 요게 바로 SNB인데 올바르게 풀어쓴 것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티오에서 2번이 바로 답이죠. 그래서 SNB는 요 신호의 크기, 요 S를 갖다가 잡음의 크기 N으로 나눠준 B가 바로 SNB죠. 그래서 단위는 뭐를 써요? 데시벨을 쓴다는 거. 다음 37번 가죠. 자, 37번은 요 분류기를 써서 배율을 갖다가 구로하기 위한 분류기의 저항은
전류계 내부 저항의 몇 배인가 요걸 물어봤죠. 그래서 여러분이 측정 최대 전류는 1 플러스 분류기의 저항분의 내부 저항에다가 전류계의 최대 눈금을 갖다 곱해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배율을 구로 했다는 것은 측정 전류의 요 최대값을 전류계의 최대 눈금의 몇 배, 9배를 해준 거예요. 요걸 갖다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요 IJ로 측정 최대 전류가 9I가 되고요. 여기에 1 플러스 RS분의 RA, 즉 분류기 저항분의 내부 저항 여기다 곱하기 전류계의 최대 눈금이죠. 근데 이 I는 서로 같으니까 서로 약분이 가능한 거죠. 결국 1 플러스 분류기의 저항분의 내부 저항은 9라는 거죠. 그럼 결국 요 1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분류기의 저항분의 내부 저항은 얼마예요? 8이 되는 거죠. 8은 1분의 8이니까 서로 대각선을 곱한 건 같아지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를 구하는 거예요? 전류계 내부 저항의 분류기의 저항을 구하는 거죠. 자, 분류기의 저항은 8RS죠. 이놈은 내부 저항 RA가 되는 거죠. 1 곱하기 RA니까. 그러면 분류기의 저항은 8분의 1 RA죠. 즉 분류기의 저항은 내부 저항의 8분의 1배죠.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. 참고로 여러분이 배율기하고 요 분류기는 꼭 여러분이 매번 약방에 감초마냥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. 자, 배율기라는 것은 전압계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압계하고 직렬로 연결한 저항이라는 거. 그래서 요 계산하는 공식은 측정 최대 전압은 1 플러스 요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 저항이죠. RM. 그래서 가로 닫고 요거 V는 전압계의 최대 눈금. 분류기는 전류계의 요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요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한 저항을 우리가 분류기라고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. 그래서 요 측정 최대 전류는 1 플러스 요 분류기의 저항분의 RA, 즉 내부 저항, 가로 닫고 요 I는 요 전류계의 최대 눈금이라는 거. 다음에 38번 넘어가죠. 자, 38번은 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부담은 뭐가 부담하냐? 충전기가 부담을 하고 이건 축전지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것은 이 축전지에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이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이 충전기가 부담을 하고 이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이 축전지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죠.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이 부동 충전 방식이고 이 그림도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. 2차 실기시험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. 그래서 맞는 답은 이거 부동 충전이에요. 2번. 그래서 이 충전 방식의 이 종류를 꼭 뭐 그 부동 충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. 요 1차 시험에서는
다른 것도 가끔 나와요. 그래서 요 급속 충전이라는 것은 보통 전류의 2, 3배로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급속 충전. 부동 충전은 금방 했고요. 그다음에 균등 충전 방식. 요건 각 축전지의 요 전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1개월에서 아니면 3개월마다 1회 정전압으로 충전하는 방식. 그다음에 요 세류 충전 방식. 요놈은 항상 자기 방전량만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일종이라는 거. 이렇게 여러분이 그 충전 방식의 종류 4가지는 여러분이 자주 읽어서 골라낼 수는 있어야 되겠죠. 39번 가죠. 자, 그림과 같은 RC, 즉 저항하고 콘덴서의 필터회로 해서 요 리플 함유율, 즉 맥동의 비율을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해서 요 맥동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 저항하고 C를 갖다가 크게 하면 그 맥동 함유율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. 그래서 요 C하고 그다음에 요 R을 크게 하면 요 맥동율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다음 40번 가죠. 자, 40번은 그림과 같은 시퀀스 회로의 출력식을 간략화한 거. 자, 도면을 보시면 요 A바, 즉 B접점이죠. 그래서 B접점을 우리가 바로 표기하고요. A접점은 그대로 바를 쓰지 않죠. 모자를 안 씌우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요 B접점하고 이쪽에 있는 A접점은 서로 무슨 관계? 직렬 관계고, 이 직렬하고 이쪽에 있는 A하고는 서로 병렬 관계죠. 자, 그러면 이쪽에 있는 A바, A의 B접점하고 B의 A접점은 서로 직렬이니까 A바 곱하기 B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요 놈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? 병렬이죠. 병렬이니까 플러스를 해주고 직렬은 곱하기죠. 그래서 요건 직렬이기 때문에 서로 곱하기를 해준 거예요. 자, 그럼 A하고 이쪽에 AB하고는 서로 병렬 관계니까 요 A 플러스 A바 B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출력 X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면 X는 뭐예요? A 플러스 A바 B가 되는 거죠. 이걸 또 간략화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놈을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놈을 이렇게 한번 곱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A 바가 되는 거죠. 곱하기니까요. 이쪽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. 자, A 플러스 A 바는 뭐예요? 우리 X 플러스 X 바는 1이었죠. 불대수 정리에 의해서. 그래서 이건 1이 되니까 결국 뭐예요?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최대로 이제 간략화한 그 식이 되는 거죠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